영국의 2016년 브렉시트 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영국은 EU를 탈퇴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투표는 탈퇴 찬성 51.9%, 반대는 48.1%로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총리인 캐머런 총리는 2일로 총리직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이유는 유로 지역의 재정위기,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으로 인한 이민 증가, 대규모 난민 유입 등으로 영국 내 EU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만 속에 보수당인 유럽 회의주의 세력과 영국 독립당 등 유럽연합 탈퇴 찬성파의 세력이 커지자 2015년 총선에서의 승리 후 캐머런 총리는 연임을 위해 자신이 총선에 승리하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계획을 2013년 1월에 선언하였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 내 불만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정상들과 합의를 하면 브렉시트 투표를 하더라도 영국이 EU를 잔류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2015년 영국 총선으로 보수당이 51%로 단독 과반을 하여 캐머런 총리의 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2016년 2월 EU 정상들과 영국 내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를 하였고 2016년 6월 23일에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총선보다 높은 투표율인 72.2%의 투표율로 유럽연합 탈퇴가 51.9%를 득표하면서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됩니다. 반면 런던과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EU 잔류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분석한 결과 교육,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과 노년층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득표율이 높았으며 중국 수입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탈퇴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결과에 책임지고 사퇴하였고 메이 총리가 2016년 7월에 총리에 취임하였습니다. 메이 총리는 2017년 3월 29일 EU의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였으며 EU 회원국의 탈퇴 절차 규정인 유럽연합 조약 제50조에 의하여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에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력과 하원의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조기 총선을 실시하였으나 집권 보수당 의석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의 비준 시도가 큰 표 차이로 실패하였으며 그로 인해 브렉시트는 2019년 10월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메이 총리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 최대 쟁점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국경 문제입니다. 영국과 EU의 안전장치는 물리적인 국경 부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영국 하원 의원 중 브렉시트 찬성파는 영국이 원하는 자유로운 통행 정책을 안전장치가 가로막을 것이라고 반대하였고 보수당 집권에 큰 역할을 한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인 DUP는 북아일랜드를 영국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라고 반대하였습니다. 메이 총리는 결국 브렉시트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으며 뒤를 이어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자 전 외무장관이 총선 없이 당내 정권 교체를 하여 2019년 7월에 총리 취임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자신의 총리제 집권을 위해 영국 내 EU에 대한 불만을 이용하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를 하였으며 그로 인해 유럽연합 탈퇴를 하게 되고 그 책임으로 캐머런 총리는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메이 전 총리 또한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책임으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리스 존슨 총리 당선 이후 브렉시트 진행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대한 체스판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